전 세계 군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 1초 만에 분수처럼 쏟아지는 피를 멈춘다는 기술이 나타났습니다. 기존 지혈제는 5분에서 10분이 걸렸고 깊은 상처에는 효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형태의 상처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카이스트가 개발한 가루형 지혈제는 달랐습니다. 자체 무게의 7배나 되는 혈액을 흡수했고 실온에서 2년간 보관이 가능했으며 상처 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막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32년간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25년 8월 14일 새벽 4시 17분. 휴대폰 진동에 잠이 깼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국방부 군의무감이었습니다. 즉시 본부로 오십시오. 긴급 상황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군의관 생활에서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육군에서 32년간 복무한 군의관입니다. 이름은 마이클 톰슨입니다. 육군 의무사령부 전투예상센터 책임자였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3년을 보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5년을 복무했습니다. 전투 중 부상병 치료를 전담했습니다. 바그다드 중앙병원에서 근무할 때 하루 평균 47명의 부상병을 치료했습니다. 칸다하르 전투에서는 72시간 동안 119명을 수술했습니다. 모술 탈환 작전 때는 의료팀 15명을 지휘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병사들을 제 손으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과다 출혈. 그것이 전장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총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폭탄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붉은 피가 멈추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아프가니스탄 헬만드주 22살 병사가 급조 폭발물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분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의무병, 의무병. 동료들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저는 지혈 패치를 꺼냈습니다. 당시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장비였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1억 2천만 달러를 들여 개발한 제품이었습니다. 상처 위에 패치를 붙였습니다. 꾹 눌렀습니다. 온 힘을 다해 눌렀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불규칙한 형태였습니다. 패치가 제대로 밀착되지 않았습니다.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붉은 액체가 모래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버텨, 버텨. 제가 소리쳤습니다. 두 번째 패치를 붙였습니다. 세 번째 패치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병사의 눈동자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맥박이 약해졌습니다. 체온이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4분 37초 후 그는 제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상처를 막지 못해서, 피를 멈추지 못해서 단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그날 밤 저는 혼자 막사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 묻은 군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21세기를 살면서도 아직도 출혈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가? 미국은 세계 최강국입니다. 국방비 연간 8,500억 달러를 쓰는 나라입니다. F-22 전투기를 만들고 항공모함을 띄우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출혈조차 제대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2025년 8월 14일 오전 7시 국방부 청사회의실 군의무감이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페이지를 넘기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카이스트 1초 지혈 기술 개발 성공. 저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1초 만에 출혈을 멈춘다고? 이게 정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군의무감이 답했습니다. 우리 정보팀이 3주간 검증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최고의 과학자들을 동원했습니다. 하버드, MIT, 존스 호킨스 연구진들이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엔 패치는 여전히 5분에서 10분이 걸렸습니다. 깊은 상처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복잡한 형태의 상처는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카이스트가 1초 만에 해냈다고? 대령님, 군의무감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왜 제가요? 당신이 가장 많은 병사를 잃었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2년간 함께했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22살 병사, 27살 하사관, 31살 중위, 모두 과다 출혈로 죽었습니다. 제 손에서,
제가 살리지 못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내일 새벽입니다. 24시간. 한국으로 가기까지 24시간이 남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 6.25 전쟁? 그건 70년 전 일입니다. 우리가 도와준 나라, 우리 덕분에 살아남은 나라, 삼성이나 현대, 좋은 제품 만드는 기업이죠. 하지만 모방입니다. 독창성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의학 기술, 한국이 의학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최고입니다. 미국이 의학의 중심입니다. FDA가 전 세계 기준입니다. 한국은 그저 우리 기술을 배워가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의 숫자들은 제 확신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겔 변환 시간 1초, 혈액 흡수량, 자체 무게의 7배, 보관 기간 2년, 보관 조건, 실온에서 고습 환경까지. 우리 제품은 겔 변환 시간 5분에서 10분, 혈액 흡수량, 자체 무게의 3배, 보관 기간 6개월, 보관 조건, 냉장 보관 필수.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실험실에서만 성공한 거겠지. 실전에서는 다를 거야. 하지만 보고서 마지막 줄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현역 육군 소령이 연구팀에 참여. 실제 전투 환경을 고려한 설계. 현역 군인이 연구에 참여했다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연구는 과학자들 몫이고 전투는 군인들 몫입니다.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군인과 과학자가 함께 연구했다고? 미친 짓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군인이 무슨 과학을 알아?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정답일지도 모른다는. 실제로 총알을 맞아본 사람, 실제로 피를 본 사람, 실제로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본 사람, 그런 사람이 만든 지혈제라면 진짜 전장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2025년 8월 15일 새벽 5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섰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았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연구 협의차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체류하십니까? 일주일 예정입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확히 47초 걸렸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수화물을 찾는데 4분, 세관 통과하는데 2분, 공항 밖으로 나가는데 3분, 총 9분 15초. 워싱턴 덜레스 공항은 입국 심사만 평균 45분입니다. 수화물 기다리는 시간 30분, 세관 통과 20분, 밖으로 나가기까지 최소 1시간 30분, 10배의 차이였습니다. 공항 로비를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안내판도 영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와이파이도 무료로 터졌습니다. 화장실도 호텔급이었습니다. 이게 개발도상국 맞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잠깐.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라고? 제 머릿속 정보가 멈춰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1990년대에, 2025년 한국은 이미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우리 눈에는 여전히 6.25 전쟁의 폐허 속 한국만 보였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원이 마중 나왔습니다. 한국 육군 소령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령님. 그가 경례를 했습니다. 저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소령님이 연구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군인이 과학 연구를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령님,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과학자가 아닙니다. 우리 군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한지를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대전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보다 나았습니다. 저기 소령님, 제가 물었습니다. 1초 지혈이라는 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오늘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이 개발한 지열재 목록이었습니다. 2015년 개발, 퀵클로 컴백거즈. 개발비 8,700만 달러. 지열 시간 평균 7분. 한계, 깊은 상처 대응 불가. 2017년 개발, 셀록스 거즈. 개발비 1억 2천만 달러. 지열 시간 평균 5분. 한계, 불규칙한 상처 밀착 어려움. 2019년 개발, 엑스스택. 개발비 2억 3천만 달러. 지열 시간 평균 3분. 한계, 보관 조건 까다로움, 냉장 필수. 2022년 개발, 트라우마셀. 개발비 3억 5천만 달러. 지열 시간 평균 4분. 한계, 가격이 비쌈, 일회용 키트 1,200달러. 우리는 총 1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이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패치 형태, 평면 구조, 밀착 문제, 깊고 복잡한 상처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대령님, 소령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열재가 나쁜 건 아닙니다. 훌륭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전쟁터는 실험실이 아닙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실험실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깨끗한 환경, 충분한 시간, 정확한 위치. 하지만 전쟁터는 흙먼지가 날립니다. 비가 쏟아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절대 교과서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2016년 7월 이라크 모술. 24살 병사가 저격을 당했습니다. 목 옆 경동맥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패치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움직였습니다. 병사가 고통스러워 몸부림쳤습니다. 패치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붙였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3분 18초 후 그는 죽었습니다. 2018년 4월 아프가니스탄 쿠나르주. 29살 아사관이 박격포 파편에 맞았습니다. 허벅지 안쪽이 찢어졌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15cm 깊이였습니다. 패치는 표면만 덮을 수 있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패치를 겹쳐 붙였습니다. 2장, 3장, 4장.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5분 47초 후 그는 제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2020년 10월 시리아 국경지대. 32살 중위가 급조 폭발물 공격을 받았습니다. 팔 전체가 찢어졌습니다. 불규칙한 형태였습니다. 지그재그로 찢어진 상처였습니다. 패치가 밀착되지 않았습니다. 틈새로 피가 계속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손으로 눌렀습니다. 온 힘을 다해 눌렀습니다. 하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분 12초 후 그도 죽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카이스트 캠퍼스에 도착한 것입니다. 대령님, 소령이 말했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도 동료를 잃었습니다. 소령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2021년 11월 강원도 GOP 근무 중이었습니다. 훈련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후임병이 다쳤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소령이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지열 패치를 사용했습니다. 미국 제품이었습니다.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상처가 깊었습니다. 불규칙했습니다. 패치가 제대로 붙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7분 만에 죽었습니다. 소령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역하고 연구실로 가겠다고, 제 손으로 만들겠다고, 진짜 전장에서 쓸 수 있는 지열재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2년 군의관 생활, 수천 명의 환자, 수백 번의 수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연구실에 가서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장비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 장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사용했습니다. 왜 군인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물으면. 왜 과학자들은 전쟁터에 안 옵니까? 군인들이 답했습니다. 양쪽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군인이 실험실로 갔습니다. 과학자가 군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초 지열재가 나온 것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에서 내렸습니다. 실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미경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컴퓨터 화면을 보며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 시험관을 흔들며 무언가를 측정하는 사람. 여기가 지열재 연구실입니다. 소령이 말했습니다. 책임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령님. 저는 이 프로젝트 책임자 김미경 교수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1초 지열이 정말 가능합니까? 김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령님,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실험을 준비하겠습니다. 실험실 한쪽에 투명한 유리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인공혈관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경동맥을 재현한 모형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혈압은 120에 80으로 설정했습니다. 정상 성인과 동일합니다. 붉은 액체가 관을 통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공혈액이었습니다. 이제 상처를 만들겠습니다. 연구원이 메스로 혈관 모형을 잘랐습니다. 붉은 액체가 분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 장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전쟁터에서, 수술실에서. 먼저 기존 패치형 지혈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연구원이 패치를 꺼냈습니다. 미국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전쟁터에서 사용하던 바로 그 제품. 패치를 상처에 붙였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흐름이 줄어들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거의 멈췄습니다. 4분 30초. 완전히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4분 30초가 걸렸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나쁜 제품이 아닙니다. 좋은 제품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4분 30초는 너무 깁니다. 김 교수가 다른 혈관 모형을 꺼냈습니다. 똑같이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피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제품을 사용하겠습니다. 김 교수가 작은 통을 꺼냈습니다.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카이스트 지열 가루입니다. 가루. 패치가 아니라 가루. 김 교수가 가루를 상처에 뿌렸습니다. 그 순간. 1초. 정확히 1초 만에 피가 멈췄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1초입니다. 대령님. 불가능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네. 다시 해주십시오. 같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1초. 또 1초. 세 번째. 1초. 네 번째. 1초. 매번 정확히 1초 만에 피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밀은 가루 형태에 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패치는 평면입니다. 상처가 깊으면 닿지 않습니다. 상처가 불규칙하면 틈이 생깁니다. 하지만 가루는 다릅니다. 김 교수가 복잡한 형태의 상처 모형을 꺼냈습니다. 지그재그로 찢어진 상처였습니다. 가루를 뿌렸습니다. 가루가 상처 구석구석 스며들었습니다. 깊은 곳까지, 복잡한 형태까지 1초 만에 겔로 변했습니다. 상처를 완전히 밀봉했습니다. 가루는 중력을 이용해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혈액 속 칼슘과 만나면 즉시 겔로 변합니다. 상처 형태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모두 막을 수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2년간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백 번 생각했던 그 답. 왜 패치는 평면일까? 왜 깊은 상처는 못 막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한국이 그 답을 찾았습니다. 가루. 너무나 단순한 답. 하지만 미국은 32년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물었습니다.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냉장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실온에서 2년간 보관 가능합니다. 고온 고습 환경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2년. 실온. 고습 환경. 우리 제품은 6개월이었습니다. 냉장 필수였습니다. 습도 관리 필수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어떻게 냉장고를 가지고 다닙니까? 사막에서 어떻게 습도를 관리합니까? 그래서 우리 지열제는 자주 상했습니다. 막상 필요할 때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제품은 달랐습니다. 어디서든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일회용 패키지 기준 약 $30입니다.
$30. 우리 제품은 $1200였습니다. 40배 차이였습니다. 성능은 더 좋은데 가격은 40분의 1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령님, 소령이 말했습니다. 이제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입니다. 교수님,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대령님,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을 아십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압니다. 혈액 속에는 칼슘이 있습니다. 이 칼슘이 응고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 교수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지열 가루는 특수한 고분자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물질은 칼슘과 만나면 즉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즉시요? 네, 1초 이내입니다. 가루가 상처에 뿌려지면 혈액과 섞입니다. 혈액 속 칼슘이 가루 입자와 결합합니다. 그 순간 입자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겔이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수백만 개의 입자가 그물망처럼 엮이면서 겔을 형성합니다. 이 겔이 상처를 완전히 밀봉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대령님, 이론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것은 실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려웠습니까? 첫째, 입자 크기입니다. 김 교수가 현미경 앞으로 갔습니다. 너무 크면 깊은 곳까지 못 들어갑니다. 너무 작으면 혈액에 떠다니기만 합니다. 정확히 50마이크로미터여야 합니다. 화면에 가루 입자가 보였습니다. 균일한 크기였습니다. 이 크기를 맞추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단지 입자 크기를 맞추는데. 둘째, 반응 속도입니다. 너무 빠르면 혈액과 섞이기도 전에 굳습니다. 너무 느리면 피가 계속 흘러나갑니다. 정확히 1초여야 합니다. 그것도 조절할 수 있습니까? 고분자의 화학 구조를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찾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셋째, 안정성입니다. 김 교수가 다른 통을 꺼냈습니다. 이 가루는 2년 전 만든 것입니다. 실온에 보관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처 모형에 뿌렸습니다. 1초. 똑같이 작동했습니다. 2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특수 코팅 기술로 각 입자를 보호막으로 감쌌습니다. 이 보호막이 습기와 열로부터 입자를 지킵니다. 대령님, 이제 실전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험실 옆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마네킹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병사 모형이었습니다. 소령님, 부탁드립니다. 소령이 전투복 주머니에서 지열가루를 꺼냈습니다. 작은 파우치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연구원이 마네킹의 다리를 잘랐습니다. 인공혈액이 쏟아졌습니다. 파우치를 찢었습니다. 가루를 상처에 뿌렸습니다. 1초. 피가 멈췄습니다. 이제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구원이 물을 뿌렸습니다. 마네킹과 바닥이 젖었습니다. 비가 오는 상황입니다. 다시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가루를 뿌렸습니다. 1초. 멈췄습니다. 흙먼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흙을 뿌렸습니다.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가루를 뿌렸습니다. 1초.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는 상황입니다. 소령이 일부러 손을 떨며 가루를 뿌렸습니다. 어느 정도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가루가 상처로 흘러들어갔습니다. 1초 만에 멈췄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대령님, 소령이 말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의무병은 떨립니다. 동료가 피 흘리는 걸 보면 누구나 떨립니다. 소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려도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뿌리지 못해도 됩니다. 가루니까 어차피 상처로 흘러들어갑니다. 비가 와도 됩니다. 흙먼지가 있어도 됩니다. 2년 동안 배낭에 처박아 놔도 됩니다. 그래도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전쟁터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국의 모든 장비는 완벽한 상황을 가정합니다. 하지만 전쟁터는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불완전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부작용은 없습니까? 우리는 동물 실험을 500회 이상 진행했습니다. 돼지, 양, 원숭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결과는요? 부작용 0건입니다. 알레르기 반응도 없었습니다. 염증도 없었습니다. 독성도 없었습니다. 김 교수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겔이 형성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72시간 후에는 완전히 분해됩니다.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완벽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람에게 사용해봤습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소령이 말했습니다. 언제입니까? 2025년 3월입니다. 3개월 전이었습니다. 훈련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손에 깊은 열상을 입었습니다. 소령이 자신의 손을 보여줬습니다. 손바닥에서 손목까지 긴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 병사가 저였습니다. 소령님이요? 네. 그날 야간 훈련 중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철조망에 손이 긁혔습니다. 깊게 찢어졌습니다. 그래서요? 동료가 기존 패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 가방에 시제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지열 가루였습니다. 소령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제 가방에서 노란색 파우치를 꺼내라고, 그리고 상처에 뿌리라고. 동료가 뿌렸습니까? 네. 손이 많이 떨렸습니다. 어두웠고 피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가루를 뿌렸습니다. 결과는요? 1초 만에 멈췄습니다. 소령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령님,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것을. 실험실이 아니라 실전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을. 저는 소령의 손목을 자세히 봤습니다. 흉터는 있었지만 깨끗하게 아물어 있었습니다. 염증은요?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완전히 나았습니다. 기능도 100% 회복했습니다. 소령이 손가락을 움직여 보였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깊었습니까? 3cm입니다. 3cm. 꽤 깊은 상처였습니다. 실험실 데이터, 동물 실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체 실험. 모두 통과했습니다. 교수님, 이 기술을 미국과 공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김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대령님, 우리는 이 기술을 숨기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한국 군인만이 아닙니다. 모든 군인입니다. 미국 군인도 포함됩니다. 김 교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전쟁은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최소한 사람은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2년간 저는 수많은 무기 기술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항상 말했습니다. 더 강하게, 더 멀리, 더 많이. 하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라는 말을. 교수님, 개발 과정을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 이야기는 길 것입니다.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시간은 충분합니다. 우리는 작은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김 교수가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대령님, 이 프로젝트는 201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7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고분자 화학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산업용 재료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열제로요? 한 통의 전화 때문입니다. 2018년 9월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주제는 차세대 지열 기술이었습니다. 가셨습니까?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제 전공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국방부 연구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교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교수님, 우리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까? 네. 그래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어땠습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의실에 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군의관, 외과의사, 재료공학자, 화학자, 그리고 현역 군인 5명. 현역 군인이 회의예요? 네. 그것이 한국 방식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개발 과정에 참여합니다. 군의관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10년간 훈련 사고 통계였습니다. 매년 평균 47건의 출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중 12건이 심각한 과다 출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상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번 동료를 잃었습니다. 모두 출혈 때문이었습니다. 지열 패치가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고 복잡했습니다. 제발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제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제 아들이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만약 제 아들이 다친다면, 만약 지혈이 안 된다면,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하셨군요. 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처음 2년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1차 시제품, 실패. 반응 시간 30초. 너무 느립니다. 2차 시제품, 실패. 반응 시간 0.3초. 너무 빠릅니다. 3차 시제품, 실패. 보관 기간 3개월. 너무 짧습니다. 4차 시제품, 실패. 독성 반응 발견. 실패, 실패, 실패. 몇 번이나 실패했습니까? 47번입니다. 47번.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매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령님이 있었습니다. 소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주 오셨잖아요. 실험실에. 그리고 물어보셨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냐고. 포기하지 말라고. 소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동료들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잃은 친구를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지탱했습니다. 2020년 8월 48번째 시도였습니다. 그날 새로운 고분자 구조를 시도했습니다. 기존과 완전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결과는요? 1초였습니다. 정확히 1초 만에 겔이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또 1초. 10번을 했습니다. 매번 1초. 성공이었군요. 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관 안정성, 독성 테스트, 동물 실험. 3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울었습니다. 실험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5년입니다. 5년간 매달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소령님께 전화하셨습니까? 네. 밤 11시였는데 전화했습니다. 소령이 웃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과학자와 군인. 5년을 함께 싸운 동료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대령님. 소령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으십니까? 왜요? 한 분을 만나셨으면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제안한 사람입니다. 국방부 연구관입니까? 아닙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2025년 8월 15일 저녁 6시 대전 신해안 요양원. 소령이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여기 계십니다. 3층 건물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305호. 소령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습니다. 들어오게. 낮고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90대로 보였습니다. 등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할아버지, 손님 모시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톰슨 대령님이십니다. 노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환영하네, 대령. 영어였습니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경례했습니다. 노인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군인의 경례였습니다. 앉게. 차라도 한잔하세.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령에게 들었네. 우리 지열 가루를 보러 왔다고. 네, 맞습니다. 어떻더가? 놀라웠습니다. 1초 만에 피를 멈추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젊은이들이 잘 만들었지. 소령님이 말씀하시길 어르신께서 이 프로젝트를 제안하셨다고요. 노인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이야. 2017년이었나? 아니, 2016년이었나? 노인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16년 겨울이었네. 국방부에서 참전용사 간담회를 열었지. 나도 참석했어. 무슨 간담회였습니까? 차세대 군 장비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네. 최신 무기, 통신 장비, 그런 것들 말이야. 노인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이었어. 국방부 젊은 장교가 물었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지열제라고 했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장교가 놀라더군. 최신 무기도 아니고 전투기도 아니고 지열제라고요? 그래, 지열제야. 그게 가장 중요해.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노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령, 자네는 전쟁터에서 동료가 죽는 걸 본 적 있나? 네, 있습니다. 총알에? 아닙니다. 대부분 출혈로. 그래, 맞아. 출혈이야. 나도 그랬어.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1950년 12월. 장진호 전투였네. 장진호. 저는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 한국 전쟁 최악의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나는 20살이었어. 국군 6사단 소속이었지. 중공군 12개 사단이 내려왔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하 30도였어. 손가락이 얼어붙었지. 총도 얼어서 안 쏴졌어. 하지만 그것보다 무서운 건 노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동료들이 죽는 거였어. 총에 맞아서가 아니야. 피를 흘려서. 노인이 손을 떨었습니다. 내 옆에 있던 친구가 파편에 맞았어. 다리에서 피가 쏟아졌지. 나는 천으로 눌렀어. 있는 힘껏 눌렀어. 멈췄습니까? 아니, 안 멈췄어. 천이 금방 피로 젖었어. 다른 천을 찾았어. 없었지. 내 옷을 찢었어. 그것도 금방 젖었어.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친구가 내 손을 잡더군. 떨리는 손으로. 그리고 말했어. 살려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냥 손만 잡고 있었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7분. 정확히 7분 만에 죽었어. 나는 그 7분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 노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우리 소대 23명 중 17명이 죽었네. 그중 11명이 출혈로 죽었어. 총알에 맞아서가 아니야. 피를 멈추지 못해서.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나는 계속 생각했어. 만약 그때 지혈할 방법이 있었다면, 만약 피를 빨리 멈출 수 있었다면, 노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친구들 중 몇 명은 살 수 있었을 거야. 7분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 1분만 있어도, 아니, 30초만 있어도. 노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 그 회의에서 말한 거야. 지혈제를 만들라고. 정말 전쟁터에서 쓸 수 있는 지혈제를. 1분 안에 피를 멈추는 지혈제를. 그래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군요. 그래. 국방부가 움직였어. 카이스트에 연락했지. 김미경 교수를 찾았어. 노인이 소령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가 자원했네. 군인이면서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소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결심했습니다. 제 동료도 출혈로 잃었으니까요. 그래, 자네도 알지. 그 고통을. 세 사람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령. 노인이 말했습니다. 네, 자네 나라, 미국도 6.25 전쟁에 참전했지. 네, 맞습니다. 많은 미국 군인들이 죽었어. 한국을 위해서.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함께 찍은 사진. 이 사람들이 우리 소대원들이야. 여기, 이 친구가 내 옆에서 죽은 친구고. 사진 속 젊은 얼굴. 2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이 미국 군인이야. 우리와 함께 싸웠지. 함께 싸웠습니까? 그래, 연합군이었으니까. 이 친구도 출혈로 죽었어. 우리가 살리지 못했지. 노인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대령, 나는 75년간 이 사진을 봤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보고, 매일 밤 자기 전에 봐. 그리고 생각하지. 만약 그때 지혈제가 있었다면? 노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있어. 1초 지혈제가. 우리가 만들었네. 노인의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이 지혈제는 한국 군인만을 위한 게 아니야. 미국 군인도 살릴 수 있어. 모든 군인을 살릴 수 있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쟁터에서 피는 국적을 안 가려. 한국 피나 미국 피나 똑같이 붉어. 똑같이 쏟아져. 그럼 지혈제도 국적을 가리면 안 돼. 노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대령, 부탁하네. 이 기술을 미국과 공유해주게. 미국 군인들도 살려주게. 손이 떨렸습니다. 90대 노인의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 기술을 미국 국방부에 보고하겠습니다. 미국 군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노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네, 대령.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왜? 어르신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32년간 군의관으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을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어진 장비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 장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어르신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해결책을 찾으셨습니다. 소령님께서 실전성을 확보하셨습니다. 모두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해결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령, 한 가지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네. 노인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전쟁 중에 쓴 일기야. 수첩을 펼쳤습니다. 발행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1950년 12월 3일. 오늘 김상철이 죽었다. 다리 상처. 피를 멈추지 못했다. 8분 걸렸다. 1950년 12월 5일. 오늘 박영수가 죽었다. 배 상처. 피를 멈추지 못했다. 11분 걸렸다. 1950년 12월 7일. 오늘 최동욱이 죽었다. 목 상처. 피를 멈추지 못했다. 4분 걸렸다. 페이지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모두 출혈로 죽은 사람들. 모두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 시간을 기록하셨습니까? 잊지 않으려고. 그들이 얼마나 오래 고통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력했는지. 노인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총 127명이야. 내가 함께 싸웠던 사람들 중 출혈로 죽은 사람들. 127명 모두 이름과 시간을 기록했네. 127명. 평균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6분 32초. 노인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6분 32초. 그 시간이 너무 길었어.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노인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1초야. 단 1초 만에 피를 멈출 수 있어. 노인이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75년을 기다렸네. 이 순간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2년 군의관, 수천 명의 환자, 수백 명의 죽음. 그 모든 것이 이 90대 노인의 75년 기다림 앞에서 작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소령이 말했습니다. 응, 우리가 해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원하신 것을. 그래, 자네들이 해냈어. 정말 잘했어. 노인이 소령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내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겠어. 우리가 해냈다고. 너희들은 헛되이 죽지 않았다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왜 못했을까? 우리도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병사를 잃었습니다. 우리도 출혈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75년간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왜? 참전 용사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험실에서 연구했습니다. 전쟁터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90대 노인이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들었습니다. 과학자가 움직였습니다. 현역 군인이 참여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대령님, 소령이 말했습니다. 네, 내일 국방부 브리핑이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무슨 브리핑입니까? 이 지열 가로의 군 도입 계획입니다. 2026년부터 전군 배치 예정입니다. 전군 배치. 한국군 전체가 1초 지열제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참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국방부에서 뵙겠습니다. 노인의 집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대령님, 소령이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매년 12월 3일이 되면 장진호에 가십니다. 아직도요? 네, 90세가 넘으셨는데도 매년 가십니다. 그곳에서 동료들을 추모하십니다. 올해도 가실 겁니까? 네, 하지만 올해는 다를 겁니다. 왜요? 처음으로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실 테니까요. 1초 지열제가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소령이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죽은 동료들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신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우리가 해냈다고. 네, 그렇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 창밖으로 대전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밝은 불빛들.
활기찬 도시. 75년 전 이곳은 전쟁터였습니다.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과학 도시, 첨단 기술의 중심,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기술을 만드는 곳. 소령님,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75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지금 세계 최고의 지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소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았다고요? 네. 우리는 고통을 잊지 않았습니다. 동료를 잃은 아픔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소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은 어쩌면 너무 강해서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아픔을. 하지만 우리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꾸려고 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강했습니다. 세계 최강국, 최대 군사력, 최대 국방비. 그래서 잊었습니다. 병사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전쟁터의 고통을. 하지만 한국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대령님. 네, 내일 뵙겠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카이스트 1초 지열 기술 긴급 보고. 부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즉시 이 기술을 검토해야 합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32년 군의관 생활. 가장 중요한 보고서. 이 보고서가 수천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니,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밤새도록. 2025년 8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방부.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 20명. 육해공군 군의관 15명. 과학기술부 연구원 10명. 그리고 저, 총 46명이 모였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1초 지열 가루의 전군 배치 계획을 논의하겠습니다.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기술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경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1초 지열 가루는 혈액 속 칼슘과 반응하는 고분자 물질입니다. 1초 이내에 개를 형성하여 상처를 밀봉합니다. 화면에 작동 원리가 나타났습니다. 기존 패치형 지열제와 비교하겠습니다.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지열 시간, 기존 5분에서 10분, 신제품 1초. 적용 범위, 기존 평면 상처만, 신제품 모든 상처. 보관 기간, 기존 6개월, 신제품 2년. 보관 조건, 기존 냉장 필수, 신제품 실온 가능. 가격, 기존 $1200, 신제품 $30.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정말입니까? 한 군의관이 물었습니다. 네, 모두 검증된 데이터입니다. 동물 실험은요? 500회 이상 진행했습니다. 부작용 0건입니다. 인체 실험은요? 소령이 일어났습니다. 손목에 흉터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했습니다. 3cm 깊이의 열상이었습니다. 1초 만에 지열되었고 부작용 없이 완치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1단계, 2026년 1월부터 특수부대 시범 운영. 2단계, 2026년 상반기 육군전 사단 배치 예정. 3단계, 2026년 하반기 해군, 공군, 해병대 배치 예정. 최종적으로 2027년까지 전군 60만 명 모두에게 지급 예정입니다. 60만 명. 한국군 전체가 1초 지열제를 갖게 됩니다. 예산은 얼마입니까? 한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1인당 한 개 기준 약 300억 원입니다. 300억 원. 미국 같으면 3천억 원이 들 일입니다. 10분의 1 가격입니다. 생산 능력은요? 현재 월 5만 개 생산 가능합니다. 2026년까지 월 30만 개로 확대 예정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톰슨 대령님. 차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대령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미국 육군 군의관으로 32년간 복무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장에서 수천 명을 치료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대부분 과다 출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수천억 달러를 지열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7년 만에 해결했습니다. 그것도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성능으로. 제가 김 교수를 쳐다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혁명입니다. 제가 소령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군인이 사용해야 합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차관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기술을 세계와 공유할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와 협의를 시작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대령님께서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대령님, 소령이 다가왔습니다. 네,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언론이요? 네, CNN, BBC, 로이터 모두 인터뷰를 원합니다. 벌써 어떻게 알았습니까? 카이스트가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1초 지열 기술 개발 성공. 그래서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령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CNN 헤드라인이 보였습니다. 한국 카이스트 1초 지열 기술 개발. 의료계 충격. BBC 헤드라인. 게임 체인저. 한국의 1초 지열 가루가 전쟁터를 바꾼다. 로이터 헤드라인. 미국 패치형 지열제 시대 끝나나. 한국 가루형이 대안 떠올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인터뷰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언제가 좋으십니까? 지금 당장. 오후 2시. 국방부 브리핑룸. 카메라가 20대 이상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기자가 50명 이상 모였습니다. CNN, BBC, 로이터, AP, AFP,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언론까지.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김미경 교수와 소령이 옆에 섰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CNN 기자가 첫 질문을 했습니다. 대령님, 미국 군의관으로서 한국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혁명적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32년간 미국 군의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기술은 처음 봅니다. 기존 미국 제품보다 낫다는 말입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5분 대 1초입니다. 냉장 보관 대 실온 보관입니다. 1200달러 대 30달러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BBC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왜 미국은 못했고 한국은 할 수 있었습니까?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미국이 못한 게 아닙니다. 생각을 안 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국은 패치를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처를 막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루를 선택했습니까? 네, 가루는 상처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곳에 들어갑니다. 깊은 상처도 복잡한 상처도 막을 수 있습니다. 로이터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소령님, 현역 군인이 연구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참여했습니까? 동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소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21년, 제 동료가 출혈로 죽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저는 지열 패치를 사용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날 결심했습니다. 전역하고 연구실로 가겠다고, 직접 만들겠다고, 진짜 전쟁터에서 쓸 수 있는 지열제를.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5년간 김미경 교수님과 함께 연구했습니다. 47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48번째에 성공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동료의 얼굴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 손을 잡고 살려달라고 했던 그 순간을. 소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1초 만에 살릴 수 있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대령님, 미국 국방부는 이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제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밤 국방부에 제출할 것입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미국은 즉시 한국과 기술 협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기술은 수천 명의 미국 군인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 기술을 다른 나라와도 공유할 계획입니까?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왜요? 한국만 사용하면 군사적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김 교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기자님, 전쟁은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최소한 사람은 살려야 합니다. 이 기술은 생명을 살리는 기술입니다. 한국 군인만이 아니라 모든 군인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자의 책임입니다. 군사적 이점보다 인류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브리핑룸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CNN 생중계를 봤습니다. 한국 카이스트의 1초 지열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육군 톰슨 대령은 이 기술을 혁명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BC 뉴스를 봤습니다. 32년 경력의 미국 군의관이 한국 기술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의료 기술 우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로이터 속보를 봤습니다. 한국 1초 지열 가루, 전 세계 20개국이 도입 검토 중.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포함.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국방부 군의무감이었습니다. 톰슨. 네, 장군님. CNN 봤네. 네. 자네가 한 말, 진짜입니까? 네, 모두 사실입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네 보고서 받았네. 읽으셨습니까? 지금 읽고 있네. 솔직히 믿기지 않아. 장군님, 제가 직접 봤습니다. 1초입니다. 정확히 1초 만에 피가 멈췄습니다. 정말인가? 네,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동물 실험도 받고 인체 실험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톰슨. 네, 자네가 32년간 나와 함께 일했지. 네, 그렇습니다. 자네가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다는 거 알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겠네. 자네 말을. 고맙습니다, 장군님. 내일 긴급회의 소집하겠네. 합참의장, 국방장관께 보고하겠어. 빠른 결정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지. 그런데 톰슨. 네, 자네. 한국에서 뭘 본 거야? 장군님, 자네 목소리가 달라. 32년간 함께 일했는데 이런 목소리 처음 들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희망. 네. 32년간 저는 병사들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살리지 못해서 죽는 것을. 그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다른 것을 봤습니다. 90세 노인이 75년간 동료를 기억하며 지혈제를 만들라고 제안했습니다. 과학자가 5년간 47번 실패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역 군인이 전역해서 연구실로 갔습니다. 모두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장군님. 전화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알았네, 톰슨. 자네 말대로 하겠네. 한국과 협력 시작하지. 감사합니다, 장군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75년 전 이곳은 전쟁터였습니다.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술을 만드는 곳. 생명을 살리는 혁신을 만드는 곳. 대한민국.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다음 날 오전, 카이스트로 돌아갔습니다. 김 교수의 연구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대령님이 감사할 일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김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령님,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미국 군의관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도 47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48번째에 성공했습니다. 김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실험실에만 있지 말고 전쟁터로 가라고, 군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들으라고.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언제 출발하십니까? 오늘 저녁 비행기입니다. 좋은 여행 되십시오. 교수님. 네. 이 기술이 전 세계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대령님.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소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소령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습니까? 75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지금 세계 최고 기술을 만들기까지. 소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답입니까? 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가난을 잊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을 잊지 않았습니다. 무력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력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밤샘했습니다. 소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버지 세대는 맨손으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제 세대는 그 위에 기술을 쌓았습니다. 다음 세대는 그 기술로 세계를 바꿀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입니다. 대령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소령님, 감사했습니다. 천만에요, 대령님.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미국 병원에서 우리 지혈제를 쓰고 있겠죠. 우리는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소령이 경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마지막 경례. 동료에게 하는 경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보였습니다. 서서히 멀어지는 땅. 안녕히 계십시오, 대한민국.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기술이 세계를 바꿀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한국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나라. 하지만 큰 꿈을 가진 나라. 75년 전 전쟁의 폐허. 지금은 희망의 땅.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한국 카이스트 1초 지열 기술. 미국 군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14시간의 비행. 1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타이핑했습니다. 32년 군의관 생활의 결정판. 이 보고서가 미국을 바꿀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세계를 바꿀 것입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곧장 국방부로 갔습니다. 군의무감의 집무실. 톰슨, 왔군. 네, 장군님. 보고서 완성했나? 네,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넘겼습니다. 장군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5분, 10분, 15분. 장군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톰슨. 네, 이거 전부 사실인가? 네, 모두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장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32년간 못한 일을 한국이 7년 만에 해냈다는 거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천억 달러 쓴 일을 한국이 더 적은 비용으로 해냈다는 거고. 네, 맞습니다. 장군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끄럽군. 장군님, 우리가 교만했어, 톰슨.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지. 우리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장군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틀렸어. 한국이 증명했지. 작은 나라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과 협력하지. 당장. 이 기술을 미군에 도입할 거야.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리고 톰슨. 네. 자네가 프로젝트 책임자야. 제가요? 그래. 자네가 한국 기술을 가장 잘 아니까 자네가 한국과 협력해서 미군에 도입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개월 후 2025년 12월 미국 국방부 공식 발표. 미국은 한국 카이스트와 1초 지열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6년부터 미군 전체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CNN 헤드라인. 미국, 한국 의료 기술 도입. 32년 만에 대변화. BBC 헤드라인. 미국의 자존심 꺾였나. 한국 기술에 손 내밀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생명 앞에서 자존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32년간 잃었던 병사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괜찮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살릴 수 있어. 1초 만에 눈물이 났습니다. 32년간 참았던 눈물, 32년간 묻어두었던 슬픔,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한국의 김미경 교수의, 소령의, 90세 노인의, 그들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그들이 수천 명의 미래 생명을 구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저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